한편 우리 대표단은 오늘 열릴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오늘 오전 일찍 판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그리고 5월 26일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임박해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되어 있는 8.15를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 또 체육회담, 군사당국자회담 이런 회담 일정을 잡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 지난달에 한 차례 무산됐다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남북 양측의 어떤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나요? 예, 일단 저희들은 이제 조명균 장관께서 이제 단장을 맡으시고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광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이제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안문영 국무총리 심의관. 아마 이제 산림 협력 분야가 오늘 반드시 논의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유광수 산림처 차장이 이제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북한은 이제 리성근 조평통 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경협이라고 그러죠.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위원장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조명균 장관이 이제 출발에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자체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는 북미 회담과 관련한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나요? 나오겠죠. 왜 쌍방이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북한으로서도 그렇고 우리로서도 그렇고 덕담 한마디씩은 주고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오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산림 문제, 철도 문제, 경제 문제, 6.15, 8.15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철도 연결 같은 거는 사실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돼야 그 결과를 보면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6.15 공동행사 같은 거 그리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림 문제, 지금 북한 산림 산 거의 벌거숭이 산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군사부분 회담이나 철도 연결이나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북한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한두 가지는 뭔가 양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내려져 있는 국제적인 제재가 지금 남북 간의 협력에서도 좀 제한 사항이 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돈이 들어가고 물자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크게 하는 건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을 하고 아동병원을 지어준다든가 무슨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건 남북 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문제나 경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돼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저는 오늘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북미 회담에 우리가 이제 부정 영향을 미칠 합의를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건데 산림 협력이라든지 철도 연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과제들입니다. 둘 다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서로 협의하고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북미 회담이 잘 안 돼서 제재가 완화 안 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또 이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비핵화가 잘 되면 우리가 이게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북한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조사 연구, 현지 시찰 이런 것들은 아마 합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유가 북한에서 내세웠던 것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고요. 또 태영호 공사의 이제 발언도 있었고 또 북한 여종업원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이번 회담에서 이 얘기들 하겠죠. 아무래도 하겠죠. 이제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가 문제지만 사실은 북한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경식당 종업원 문제는 북한으로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도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네.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잘 걱정이 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이 정말 올해 8.15에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남북 판문점 4.27 선언에서 합의본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 유엔 제재 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공동 연구 사업이나 조사 사업이나 예비 회담이나 어떤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마 5월 16일 날 하자 그랬던 걸 지금 한 달은 안 됐지만 좀 지나서 진행이 되는 건 한 보름 지나서 원래 하기로 됐던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 여종업원 같은 경우 이제 의사에 반해서 왔느냐, 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 13명의 여종업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탈북자 문제가 북한에서 어떤 정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북한 그 강연재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무서운 것은 60만 국군이 아니다. 3만 탈북자가 무섭다. 이게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허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북한 체제 특성상 13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갈 수가 있을까? 이것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어느 저 단체나 어느 또 방송에서 이게 이렇게 왔다고 보도를 하니까 이건 뚫고 들어가면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와 있는 사실 13명이지만 한 명은 남자고 여종업은 12명인데 12명의 개인적인 현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인도적인 부분도 있고 남북 간의 군사 그 긴장 완화 그 부분도 있고요. 경제 협력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이제 북미 회담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도 말씀드린 우리 한계이긴 한데 일단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할 겁니다. 그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게 남북 간 지도자가 이제 합의했던 부분이고 다짐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비록 이 북미 회담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한미 군사 훈련 부분은 그것도 북미 회담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사실 이거는 남북 간의 의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마 미국을 가서 제일 강조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국 관리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 문제, 제재 완화 부분이라든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좀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요청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이제 남북 간에 대화하기 훨씬 편해지는 부분들이고. 이제 아까 그 탈북 여정원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북미 관계가 이제 빠르게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완화, 정치적 뭐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8.15 이산가족 상봉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내에 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남쪽에 또 실종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북한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영한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게 거의 자기들 그 순진한 식당 종업원들을 남쪽에 어떤 공작에 의해서 납치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주제거든요. 그러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남도 협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남북 관계도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데 오늘 하루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